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분위기를 주춤하게 만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오일 문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연준마저도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면 시장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나돌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우디 피격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14%나 올라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아람코가 빠른 복구에 나서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국면은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유가가 $100 시대로 회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몰리면서 연준이 11년 만에 유동성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오버나이트 시장에 레포 거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연준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준이 FOMC를 진행하면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끌어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일단 약세로 시작을 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 출발을 시작했는데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전략 후강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연준의 이러한 그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이야기 먼저 해야 되겠죠.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FOMC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이제 2.0에서 2.25%포인트 이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인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파 그리고 비둘기파의 어떤 충돌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비둘기 쪽의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분석이 되었었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로 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거의 뭐 100% 가까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거의 100% 가까운 금리 인하, 뭐 그렇다면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점점점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면서 뭐 처음에는 97%였죠. 그 다음에 96%,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지금은 6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된다면 지금 시장은 기대했던 것만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앞으로 FOMC가 2번 정도 더 남았죠. 이번에 말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1%대의 금리 인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 1%대의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려면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남아있는 시점에서 0.25씩 두 번을 뭐 어떻게든 해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어떤 요구대로 다 연준이 움직여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어찌되었건 뭐 연준 입장에서도 욕을 먹지 않으려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를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실행이 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의 요구를 연준이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접속해 본다라면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이 지금 올해 끝나기 전에,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 여유가 좀 생길 것이다. 압박을 좀 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보면은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산업 생산도 증가를 했고 설비 가동률도 증가를 했고 건설업계의 신뢰 지수도 최근에 그 집계된 부분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이죠. 내일이군요. 내일 이제 워싱턴에서 실무자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주말께나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알아듣겠죠. 자, 근데 이 회담에서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완벽한 협상, 협상의 도장을 꽝 찍는 그 내용은 2020년 이전에, 즉 내년이 가기 전에 올해 안에 해결될 것이고 또는 뭐 2020년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새해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시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그동안 시장을 압박해 왔었던 이런 재료들이 해소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굳이 내가 여기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금리를 낮출 이유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결만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또 모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만약에 해소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약달러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무역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압박하기 위해서 약달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요구해 왔던 건데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다라면 굳이 약달러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동결이 된다면 약간은 충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불만감이 좀 터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매파적인 금리 인하. 매파라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금리 안 내려줄 거야. 이런 식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라면 시장은 또, 여기에서 실망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더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준다라면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또 한 번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참 변덕도 심하고요. 또 그다음에 바라는 것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합니다. 국제유가 이야기 가야 되겠죠. 지금 뉴욕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사우디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사우디의 그 아람코 석유 시설이 두 곳 피격을 받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국제유가가 지금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규모로 본다고 친다라면 예전에 그 이라크 침공 때 있었던 걸프전 전쟁 그때의 규모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가 공격받은 내용들은 아마 역사상 최대 폭의 어떤 그런 피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사우디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또 최대의 중동지역 최대의 산유국이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을 본다라면 시장이 일단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그 감산에 대한 부분들, 즉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이 딸린다라면 일단 유가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기름 상승이 일단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이 전략적인 비축률을 충분히 풀어서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인 비축률 계산해 봤을 때 사우디가 생산하지 못하는 570만 배럴에 약 100배 정도 되는 6억 5천만 배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의 비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쓰진 않을 것 같고, 많이 쓰면은 절반 정도 쓴다 생각했을 때 한 50일 정도 여유가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50일까지도 만약에 안 쓴다 그렇다면 이 아람코가 4주 안에, 즉 한 달 안에, 30일 안에 이 시설을 다시 복구해서 조금이라도 생산을 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은 아람코가 4주 안에 피해를 복구하느냐 못하느냐에 지금 중심을 가지고 있다, 중점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람코가 근데 4주 안에 피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풀어야 될 문제는 아람코가 이 피해적인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는 것. 그래서 그 피해가 있는 기간 동안에 공급량이 딸리는 것은 미국이 충분히 이것을 보충해 주면서 유가 시장을 안정시켜 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에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미국과 사우디가 열받았다,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요거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본다라면 이라크처럼 완전히 초토화 시켜가지고 뭐 거기도 근데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란을 요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군사적으로 본다라면 미국이나 사우디가 들어가가지고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핵을 또 문제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약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공격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쪽에서 이제 테러에 대한 경고를 또 미국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복잡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왜 이렇게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우월하다, 이긴다 라고 해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전쟁 없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람코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유가에 대한 어떤 변동폭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에 하나 아람코가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까지도 일어났다 생각된다면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유가는 100달러 시대 충분히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요,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또 커져 있는 부분인데, 지난달에 이제 종료됐었던 유류세 인하, 이것을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종료한 것을 다시 재논의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더 막 올라가서 뭐 1,800원, 1,900원 이렇게 휘발유 값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정부에서는 이런 유류세 인하에 대한 어떤 재논의도 다시 해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는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려 왔었지만은 조선이나 플랜트 이런 쪽에서는 뭐 긍정적인 기대감, 또 화학주들이 근데 생각보다 석유를 도소매로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기적 입장에서의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석유를 거래하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됐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먼저 사놓은 재고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기름값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올라간 가격에 팔아먹게 되잖아요. 그럼 마진율이 높아져서 수익성은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석유 회사들은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또 다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연준이 11년 만에 유동성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미국의 초단기 자금 시장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단기 자금, 그러니까 지금 하루짜리 이런 뭐라고 할까요? 오버나이트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오버나이트 시장은 뭐냐면은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짜리 그 콜 거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요. 또는 이제 갑작스러운 지출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은행에 돈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콜이라고 하는데 그 콜금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 우리 돈 좀 빌려줄래? 내일 갚을게. 이런 식이죠. 그러면 요 하루 동안 빌리는데도 당연히 이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 자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버나이트 시장이고, 이 오버나이트 자금 시장에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많이 몰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2%대 금리가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5%대를 넘어가지고 10%대까지 상승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요가 막 몰리니까 금리가 계속 높아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은행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여기에 그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조건을 달아주는 그런 채권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레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사지만 다시 되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짜리. 지금 당장은 돈이 급하니까 우리가 돈을 풀어줄게. 그러면서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시장에 돈을 공급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진정이 되면 다시 이 채권을 되팔아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간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일단 거래를 시켜가지고 시장에 돈을 조금 풀어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도 이후에 11년 만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 2008년도 때는 이제 시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돈맥 경화해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뭐 지금은 단 하루 뭐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아닌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갑자기 왜 나왔냐, 단기적으로 돈이 왜 부족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연준이 지금 단기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돈이라는 것이 콱 조여지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럼 돈이 돌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혈관에서 피가 돌지 못하면은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돈이 돌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그 유동성을 더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돈을 좀 줘가지고 유동성을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뭐 일단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런 배경에는 연방 정부가 지금 그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냐,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자 국면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국채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는, 적자를 메꾸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 유동성이 좀 부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요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이랬다고 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시장의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다. 11년 만에 2008년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연준이 초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이제 공급했다라는 내용들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매파적인 성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많이 실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국제유가가 무려 14%나 올라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람코가 4주 안에 이 피격된 정유시설을 복구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유가의 흐름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또 전략적 비축률을 풀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복구되기를 우리가 좀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냥 충격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좀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초단기 금리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여기에서 연준이 11년 만에 유정성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단기 금리 시장, 자금 시장에 수요가 몰렸다라는 것은 뭐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200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시장에 돈이 잘 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요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계 신호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뭔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바닥에서 매수하거나 천장에서 매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항상 자신의 판단이 백발백중 정확하기를 바라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은 10번의 거래 가운데 6번은 수익을 거두고 4번은 손실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순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네, 항상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신승하라. 신승. 네, 완승, 낙승 그런 거 말고 신승하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6할의 승리만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수익이 더 많은 그런 하루 만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